이번에는 VBA로 차트를 제어함에 있어서 특별히 분산형 차트에서 레이블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A열에 제품의 이름이 있고요. 자, B열과 C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즈 측정 값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에서 분산형 차트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자,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보통 분산형 차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차트에서 차트를 만들고 우리가 보통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냐면 차트 계열 선택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레이블 추가를 해서 그 차트의 계열이 갖는 레이블들의 이름을 표현하기를 보통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엑셀 차트 중에서 지금처럼 분산형 차트, 그 다음에 주식형 차트, 이 거품형 차트, 요 세 가지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추가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보통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의 계열이 많게 되면 기능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원하는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일일이 노가다로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보통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이야 레코드의 값이 몇 건이 안 되니까 일일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무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분산형 차트를 만들 때 또는 거품형 주식형 차트를 만들 때 레이블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VBA로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lt F11 창에 VB 2창에 들어가셔서 왔고요. Add Label Change Plot Color라는 프로시저의 이름으로 제가 코드를 복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어디서 복사를 해 갖고 왔냐면 우리 엑셀 디자인 채널 VBA 62번 영상이 뭡니까? 차트를 생성하는 가장 필요한 기본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 62번 영상에서 어떻게 해요? 차트를 생성을 하고 요소를 생성을 하고 차트의 이름과 사이즈와 위치를 배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필수적인 코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여기가 달라지겠죠. 차트가 만들어질 원본의 범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차트의 종류의 이름이 또 달라지겠죠. 분산형 차트는 VBA에서 Excel XY 스캐터라는 이름으로 잡힙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선생님, 저는 제가 만들 차트의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크로 기록기를 누르셔서 자동 매크로로 차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동 매크로를 통해서 차트의 이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동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도 채널에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검색하셔서 살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62번 영상의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F5로 실행을 해서 분산형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우린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이런 것을 데이터의 계열이라고 하죠. 데이터의 계열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계열에다가 뭘 하시면 됩니까? 레이블 추가를 하는 것을 하셔야 되겠죠. Alt F11키 들어가셔갖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레이블 추가라고 해갖고 주석을 달아서 다음에도 보기가 편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레이블 추가라고 해갖고요. 변수를 몇 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샘문으로 시리즈 레이블을
데이터 계열이 지금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이 하나인데요. 이 데이터 계열은 자, VB에서 시리즈 컬렉션이란 개체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시리즈 컬렉션의 이니셜 SER이라는 의미의 변수를 잡아갖고 자, 거기다가 데이터 계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1에 자, 시트 1은 지금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이 시트 1로 잡히죠. 자, 시트 1에 자, 시트 1에 여러 개의 차트들 중에서 자, 지금 차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차트들 중에서 첫 번째 차트에 현재 활성화된 차트 이렇게 반드시 문법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현재 활성화된 차트에 어디 시리즈 컬렉션 LECTION 자 시리즈 컬렉션이 뭐라고요? 데이터 계열이라고요. 자 그 데이터 계열이 지금 몇 개밖에 없다고요? 데이터 계열이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리즈 컬렉션의 자 첫 번째 데이터 계열을 자 이렇게 변수로 잡았고요. 자 변수 선언하셔야 되겠죠? SER은 as 시리즈 컬렉션이니까 자 시리즈라고 하는 타입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에다가 레이블 값을 집어 넣어야 될 거거든요. 그 레이블은 어디 A2셀에서부터 A7셀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변수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set LBL 레이블의 이니셜 LBL로 제가 잡을게요. LBL은 자 시트 1에 어디 range A2셀에서부터 A7셀까지 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A7셀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코딩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컴마, 자, 시트 1에 뭘로요? 셀스 개체로 가시면 되겠죠. 셀스, 로즈, 카운트, A열의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하시면 A열의 데이터가 있는 것까지 자동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변수 선언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LBL as 이것은 어디 A열에 있는 데이터니까 range 개체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되셨으면 어디다가 자, 이제 레이블을 추가하겠다라는 자, 액션을 자,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 시리즈들 중에서 자, 레이블을 추가를 하겠다. has data labels라는 속성에 가셔갖고요. 어떻게? 자, true로 잡게 되면 레이블이 자, 추가가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을 추가를 할 텐데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그 값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받아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for next 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for each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체 변수 in 그리고 전체 범위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해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범위는 어디입니까? 레이블에서 어디 A2셀에서부터 A7셀까지죠. A2셀부터 A7셀까지는 어디 LBL이란 변수로 잡았잖아요. 자, 그럼 전체 범위는 어디 LBL이 될 거고요. 그 LBL 전체 범위 내에서 셀 하나하나를 자, C라는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또 선언하셔야 되겠죠? C as range 타입으로 자, 받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자, 집어넣어야 될 거니까 I 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I는 I 플러스 1에서 하나씩 증가를 시켜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시리즈 컬렉션들 중에서 자, 점 하나하나에다가 점 하나는 어떻게 I 변수로 받아서 하나씩 넣어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레이블을 추가하겠다라는 것은 데이터 레이블 어떻게 데이터 레이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잡힙니다. 잘 모르시면 이것 또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자동 매크로로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C의 값을 하나씩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 빠진 게 있을까요? I라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dimension I as integer 타입으로 받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요. 어떻게요? 정확하게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72와 120과 140의 사이니까 맞네요. D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D는 67과 172죠. D는 67과 172 맞습니다. 정확하게 값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이블을 추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품의 높이의 값이 65 이상이고 그다음에 무게값 이제 무게의 값이 170 이상이면 높이의 값이 65 이상이면서 무게의 값이 170 이상이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것만 이 포인터의 모양을 사각형 빨강색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석 처리를 잘 해두셔야지 시간이 흘렀을 때도 자, 우리가 코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주석을 해볼까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포인터의 색상과 모양 바꾸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y의 값. 자, 요 데이터, 요 분산형 차트에서 y의 값은 지금 여기 weight, 자, 무게의 값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x축의 값은 지금 여기 height, 자, 높이의 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자, 요것을 한꺼번에 변수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y-bas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자, 계열, 아까 첫 번째 데이터 계열을 ser 변수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ser에서 어디? 자, y축의 값은 values라는 속성으로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계열에 y축의 값을 한꺼번에 y-vals라고 하는 임의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x-vals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에다가는 이 시리즈 컬렉션에 어디 x축의 값을 한꺼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변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선언하셔야 되겠죠? 자, dimension y-vals 어떻게 해요? 자, range의 값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때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어떤 타입으로? variant 타입으로 받기로 문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참 앞쪽 기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s variant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x-vals도 선언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가 y-vals, x-vals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식 창을 구동을 해서요. 자, 아까 이건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건데, 자, 조사식 창을 구동을 해갖고요. 자, y-vals의 값도 한번 살펴볼 거고, x-vals에 들어온 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넣고요. 자, 여기까지 F5로 실행을 했을 때, 자, 지금 보이시나요? y-vals, y축의 값이 들어온 것이 지금 들어온 게 보이시죠? y-vals 첫 번째에서부터 어디까지? 6번까지. 그쵸? 자, 배열로 들어온 거죠. 그쵸? 첫 번째 y 밸스에서 여섯 번째 밸류 값이, 자, 밸 값이 어디? 자, 6개의 그 데이터의 값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x 밸스에도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F8로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면 x 밸스에서도 어떻게? x축, 저기 하이트의 값이 자, 배열 첫 번째 배열에서부터 여섯 번째 배열까지 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가야 되겠죠? 자, 올라가서요. 자, 중단점을 해제를 하고요. 자,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씩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니까 for i는 어디부터? 아까 배열이 이제 y 밸스든 x 밸스든 1부터 6까지 의 배열의 값으로 들어왔잖아요. 왜 1부터 6까지냐면 자, 지금 2행에서부터 7행까지 6개의 x축의 값, y축의 값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i의 값이 어디 1부터 6까지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실무 버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실무에 가면 데이터가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lbou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lbound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배열의
가장 최소값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 가장 최대값 u 바운드죠. 그쵸? u 바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y 벨스 배열에 들어온 자, 최대값 값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무에서 데이터가 더 많든 더 적든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1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y 벨스 1부터 어디까지요? 자, 6까지가 되겠죠. 자, 6까지 들어와서 판단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조건문으로. 만약에 y 벨스의 값이 하나씩 판단을 해야 되니까 y 벨스의 값이 얼마부터 170 이상이고 and 와 그다음에 x의 값 그쵸? x 벨스의 값이 x 벨스이고 하나씩 판단하셔야 되니까 x 벨스 i 번째의 값이 얼마 이상이면 아까 우리 얼마 이상이면 하기라고 했었죠? 65 이상이면이라고 아까 하기로 약속했었죠. 그쵸?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어떻게 할 거니? 해당 포인트의 자, 모양을 바꾸겠다. 자, 그럼 위드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시리즈 컬렉션의 포인트에 자, 하나씩 판단해야 되니까 또 i가 들어갈 거고요. 위드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and with로 일단 끝내주고 해당 포인트에 뭐를 바꿔라? 자, 모양. 자, 해당 포인트의 색깔과 모양을 바꿔야 되겠다. 색깔과 모양을 바꿔야 되겠다는 어떠한 속성으로 잡히냐면요. 마커 백 색깔 그라운드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RGB 255 0,0이 빨간색이거든요. 자, 마커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 자, 저 또한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요거 마커의 색상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는 걸 제가 뭘로 돌려봤을까요? 자, 자동 매크로로 돌려보고 자, 이러한 코드를 뽑아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자, 이것은 색깔을 바꾸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커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 저는 사각형으로 바꿀 거거든요. 사각형으로 바꾸는 것을 자동 매크로로 돌렸더니 이러한 게 나오더라고요. 4168의 값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해요? 자, 분산형 차트에서 레이블 값이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커의 색상,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도 바뀌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위까지는 자, 62번 영상에 있는 차트의 기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보시면 레이블 추가하는 부분. 그렇죠? 자, 레이블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을 추가한 다음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포인터에만 색상과 모양을 바꾸겠다 하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을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하나씩 한번 만들어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복사해서 바로바로 실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